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은 정말 빠르게 약해집니다. 팔에 힘이 빠져서 가벼운 물건조차 들기 힘들어지고 TV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더 힘든 건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잃게 되면 그 순간 밀려오는 외로움과 절망감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린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80살이 넘은 몸은 아무리 관리해도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60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작은 일들을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게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한 학자가 발견한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얻는 결과의 80%는 우리 노력의 20%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대부분은 그저 부차적인 것들이고 삶의 질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가치 있고 주목할 만한 건 아주 일부분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 20%만이 80%의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소수의 친구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겉으로만 아는 사이죠. 이걸 노년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마음도 건강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작은 일들을 계속 걱정하면 금방 기운이 다 빠져버립니다. 평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려면 정말 중요한 20%에만 집중하고 필요 없는 80%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개미 집단을 보면 실제로 먹이의 80%를 공급하는 건 일하는 개미의 20%뿐이라는 거 아세요? 개미 집단의 나머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약 20%의 개미는 아예 일을 안 하고 나머지는 평균 정도만 일합니다. 그런데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때까지 활동하지 않던 개미가 일을 대신하면서 1년 내내 일하는 개미의 비율을 20%로 유지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 중요한 비율은 다른 개미가 더 노력하든 말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잠, 마음의 건강, 정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20%를 남기고 기억에도 남지 않을 80%는 내려놓으세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비싼 식당, 고급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집 같은 건 사실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80%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20%를 간직할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아프지 않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건강한 몸,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이런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 80%를 만들어냅니다. 60살이 넘으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20%에만 집중하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걱정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마음과 힘을 쏟으세요. 예를 들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재산을 모으거나 세상 흐름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데 집중하세요. 필요 없는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80%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 연인이 헤어졌다, 물건을 못 썼다. 이런 건 다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옛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려놓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정말 가치 있는 20%에만 집중하면 여러분의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우면서도 충만해질 겁니다. 60살이 넘으면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재산이나 인간관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작은 것들의 80%를 내려놓으면 남은 20%가 인생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날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50살이 되고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이득도 없이 괴로움만 가져옵니다. 남의 인생을 보고 자신을 탓하기는 쉽죠. 같은 반 친구는 2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죽을 때까지 공무원으로 두둑한 연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적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자책감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자신이 겪어온 일들에 화가 나게 만듭니다. 더 나쁜 건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고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50살은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나이가 아닙니다. 50살의 인생은 1년으로 치면 수학의 계절과 같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을 때가 아니라 오랫동안 갖고 온 것을 거둬들일 때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나 모험적인 일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패했을 때 예전처럼 그걸 되돌릴 만한 시간과 힘이 없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올려다보지 않고 자신이 어제의 자신을 넘어섰는지만 생각한다고요. 이게 남과 경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비교만 하다 보면 우리는 경쟁에 갇히고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자신의 삶에 충만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 현자도 충분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면 인생의 진짜 의미는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세요. 누구나 고유한 길과 인생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군가를 따라갈 필요 없이 자신의 길만 가면 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남이 가진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조용한 아침, 가족과의 맛있는 식사, 좋은 책 같은 인생의 작은 기쁨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개인의 성취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성과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에 감사하세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비교를 제한하세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남의 생활 사진을 자주 보면 과도한 비교를 하게 되고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쓰는 시간을 줄이세요. 현재에 감사하고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면 진정한 평화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쫓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며 남은 인생을 보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조금만 필요할 때 풍요로워진다고요. 남을 쫓는 걸 멈추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짐이 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면 자녀에게 맞아 죽을 거라는 농담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씩 주면 자녀에게 죽도록 시달리게 되고 부모가 전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부모는 굶어 죽는다고요. 가혹하게 들리지만 돈이 주된 끈이 되면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혹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자녀에게 남겨줄 돈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야 하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해시키는 것. 그게 올바른 사랑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면 할 수 있는 한 자녀를 지키고 지원하려 합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거나 집 구입을 도와주거나 자녀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사랑은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과도한 애정은 자녀의 성장과 자립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점점 자녀들은 자기 발로 서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법만 배우게 됩니다. 그럼 부모의 돈이 없어지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원하지 않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자녀를 우울하게 하고 동요시킵니다. 가족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만 결국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의 사랑마저 잃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기대의 비극입니다. 한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활에서 날아가는 화살이라고요.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자녀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고 부모는 무리해서 모든 걸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거나 행동하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기대나 감사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양쪽 세대의 괴로움만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을 지키면서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한계를 정하세요.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건 일정 시점까지, 대학을 졸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만 일하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세요. 그 이후에는 독립해서 자기 생활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연금으로 바꾸세요. 자녀를 위해 집이나 땅을 남기지 말고 재산을 연금으로 바꿔 자신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인생의 끝까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돈이 여전히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마세요. 부모가 계속 도움을 주면 자녀는 자동으로 그 도움이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 독립하도록 격려하세요. 자신의 삶을 우선하세요.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는 자녀에게서 자신에게로 관심을 옮겨야 합니다. 인생을 즐기고 건강에 신경 쓰고 개인적인 흥미를 유지하세요. 자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부모도 자녀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감정적 집착을 내려놓는 건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고 자녀들의 성장을 돕는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하지만 결국 자신이 자녀의 짐이 되어버리면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이런 흔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자녀를 내려놓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성숙이라는 선물을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옛 현자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독립적인 미래를 남긴다고요. 이건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집이나 땅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 독립적인 정신, 물질적 제약 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돌봄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을 자기 날개로 높이 날게 해주면 부모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쪽 세대가 기대와 책임의 속박에서 서로를 해방시킬 때만 사랑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란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에게 자유를 주며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세요. 은퇴하고 일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어지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재산이나 저축이 유일한 재원이 된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거나 저축을 조금씩 생활비로 쓰는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걸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불안이 생기고 자녀에게 집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전 재산을 쓰는 걸 망설이게 됩니다. 그 걱정은 분명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할까요?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요. 충실한 노후를 보내려면 절약만 하거나 유산을 남기는데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모든 재산을 다 쓰고 빈손으로 평화롭게 죽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평생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의 돈은 유언으로 남긴 죽은 돈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모아온 재산을 버섯 같은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진미는 영원히 옆에 두면 말라서 쓸모 없어질 뿐입니다. 그 재산을 잠재우고 점점 가치를 잃지 않게 어떻게 쓰고 즐기며 자신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바꿀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없이 은퇴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그 돈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겁니다. 죽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이건 완전히 정당한 거래입니다. 다만 사치스럽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 욕심에 지배되지 않는 게 산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유언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충분히 만족하며 단순하게 삶을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금액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세요. 재산 가치를 똑같이 유지하고 그 감소에 집착하지 말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세요. 안전한 인베스트먼트나 연금 가입 같은 형태를 고려하면 변동을 걱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옛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성을 남기는 사람이라고요. 짐을 남기는 데 집착하지 말고 자녀들이 자기 발로 서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인생 경험과 독립입니다. 지출을 계획하되 너무 절약하지 마세요. 옛 현자가 가르쳤습니다. 자유보다 귀중한 건 없다고요. 너무 절약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돈을 쓰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인색하게도 굴지 말고 매일의 작은 행복을 즐기세요. 자녀들에게 명확한 경제적 경계선을 정하세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도울 수 있지만 이 도움이 여러분 자신의 생활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전하세요. 돈을 부담이나 불안의 원천으로 만들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인생을 최고로 즐기는 도구로 만드세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맞이하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항상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 연결이 마음의 빈틈을 채워줄 거라 기대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맺는 인간관계는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허무함만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없어서 온다고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혼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자기 진짜 생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연결을 만들려 하면 그 관계는 공허함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세요. 외로움과 마주하고 그걸 친구로 받아들이면 이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시간을 들여 자신과 마주하면 자신의 가치관이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충분하다고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전에 읽은 말에 혼자여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게 있습니다. 외로운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견고한 영혼의 표시입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됐을 때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친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 사는 70살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은 인간관계를 쌓으려 하지 않고 자주 가는 식당 주인부터 헬스클럽 트레이너까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낼 만큼 깊은 건 아니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충분한 사회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깊은 연결이 아닌 느슨한 관계이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고 노후에 중요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런 느슨한 관계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약한 연결의 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가게 주인, 약국 직원, 이웃 같은 사회적 관계가 종종 우리에게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가져다주고 연결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끔 만나는 관계보다도요. 노년기에는 이런 단순한 기쁨과 작은 연결들이 여러분을 사회와 이어주는 끈이 되어 고립을 피하고 인생이 항상 충만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친한 친구 없이 완전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슨한 관계를 만드세요. 그림 그리기, 독서, 정원 가꾸기, 산책 같은 좋아하는 일상활동에 집중하세요. 외로움에 지배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겉으로만 맺는 인간관계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는 걸 멈추고 자신에게 충실하면 매일이 완벽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행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1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느라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